오늘 8시 반부터 아침에 오전 9시까지 30분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간 동안에 문가리와 바이든이 통화가 있었습니다. 자, 문이 원전 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는 타이밍에 사실은 이번 주에도 통화가 어렵지 않겠나 예측되는 속에서 어지간히 작업을 해서 문하고 바이든이 통화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이 그동안에 거듭 문가리에 대해서 당해왔습니다. 정상끼리 통화가 아니라 장관끼리 통화를 해도 한국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미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달랐어요. 얼마 전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장관의 통화에서도 그걸 발표하는 한미 간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고요. 또 국무장관 이 블링컨과 강경화 외교의 전화통화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통화하고 나면 한국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발표해버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미국에 나왔어요. 자, 오늘 주요 의제로 보면 한 5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덕담이고요. 자, 서로가 한 30분 남짓 통화했으니까 각각 15분씩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분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 통역도 있고 하니까 진짜 서로 이야기한 시간은 한 7, 8분 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인 동맹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 동맹으로 간다라고 해서 미국이 한국이 북한에 중국에 자꾸 달라붙는 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그리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미국이. 한국이 지긋지긋하게 이 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도 태평양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기여로 포괄 동맹으로 간다. 그래서 앞에 말한 가치 공유 책임 동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 동맹이다. 즉 그러니까 너네들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놀면 이게 가치 동맹이 아니지. 어떤 전체주의 공산주의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에 기여하는 포괄적 가치 동맹으로 가야 된다고 코를 딱 끼워놨어요. 두 번째는 이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고 코로나 극복이나 경제 회복의 같이 노력하고 있는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한국에서 P4G라고 하는 기후 회의가 있죠. 녹색 글로벌 성장 회의가 있는데 이거 한국의 문가리가 부탁했을 거고 바이든이 알았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데 당사국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마나한 수사에 불과하고요. 이 미스 코리아 나간 사람이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황당한 헛소리입니다. 같은 입장이 중요하고 공통의 목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니는 김정은이나 중국에 붙어 먹으려 그러고 나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려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트럼프하고 나는 다르다.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서 똑같은 입장을 정해가지고 비핵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를 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확실히 묶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제일 핵심적으로 이번에 전화통화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이죠. 그래서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같이 수립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해 가고 또 북한의 말을 듣지 않고 도발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너하고 우리하고 딱 정해갖고 이게 답이다. 이걸로 그대로 지키냐. 이렇게 가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자꾸 트럼프 때 들이밀던 한반도 비핵화 사기 쇼를 이제는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거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들어왔지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일본을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서가가 그랬겠죠.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한국의 문가리가 자꾸 반일하면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저거 그대로 놔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을 일본하고 싸우지 말라고 첫 통화에서 묶어놨습니다. 나머지 5번째는 미얀마나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미얀마도 지금 쿠데타를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이건 한국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협상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코로나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보통은 보면 한미 정상회담을 3월 중에 갖는다.
뭐 2월 중에 갖는다 이러는데 코로나가 진전되는 대로라고 넣어놔서 이 바이든이 문을 빨리 만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처럼 머리를 잔뜩 써서 문이 따로 북한 비핵화 사기 쇼를 하도록 놔두지 않고 서로 합의된 가치를 똑같이 전략을 짜서 가기로 이렇게 묶어놓고 일본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한미회담은 코로나가 진전되는 대로 가고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가치가 같아야 되는 가치 동맹이다라고 그냥 바이든이 똘똘 묶어놨어요. 그래서 바이든하고 문하고 전화가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이 시진핑 통화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 원인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것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14일 걸렸죠. 아까 말한 대로 서욱, 오스틴, 강경화, 블링컨 국방 국무장관들 간의 통화에서 발표 내용이 한미 간에 너무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어제 오전까지 제가 좀 알아봤어요. 대통령끼리 통화할 때는 완전히 디테일하게 뭘 말하고 뭘 안 할 거고 이렇게 말하면 너네들이 어떻게 답해주고 하는 거를 각본을 다 짠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각본을 짜듯이요. 근데 이게 어제 작성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미국이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급해진 문가리가 미국에 굉장히 저자세로 이 스크립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스크립트도 없다 하고 배째라고 나왔었고 아마 문가리가 굉장히 사정을 해서 한국이 항상 전화통화하고 나면 저거 마음대로 발표하는데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싹 빼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막 해석해서 작곡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잘못 한국한테 말려들면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작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막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 대본도 없다. 그래서 통화 안 된다고 뻗대기다가 아마 한국 측이 이런 미국의 주장 몇 개를 제가 방금 얘기 발표한 비핵화나 한일 관계 그리고 정상회담, 동맹 가치 이런 데 대해서 찬성한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통화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로 조정을 안 했겠느냐. 조정을 하는데 계속 어긋났던 거죠. 그러다가 막판에 한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아침 8시 반에 지금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초장에 문의 길을 확실히 꺾어놨어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발표한 부분과 미국 백악관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했다.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 핵심 축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또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가리가 바이든과 통화가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의 귀환을 환영한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써가 아부를 했어요. 지하고 같이 놀던 트럼프는 고유한 미국의 이 방향에서 이탈해서 트랙에서 이탈해 있었고 이제 바이든이 미국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흔히 미국의 바이든 지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바이든이 주장해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아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통화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끔찍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문가리에게 끔찍하다는 거죠.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고 외교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리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트럼프 때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런 인권 탄압을 자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대북 정책의 검토 일환으로 북한을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새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정보를 주고 영향력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다. 자,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그 추진 의도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관련 문건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유엔이 주목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 선택지의 초안이다라고 좀 가볍게 보기도 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차관보는 북한 원전 건설 보도와 주장을 접하고 매우 놀랐고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북핵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시 나온 거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자, 문이요. 바이든과 통화를 하자 말자 코너에 몰려가고 있습니다.